안녕하세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하는 사업 아이템. 오늘은 6번째 시리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의 오프라인 방문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체류 시간도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동시에 선호한 트렌드가 최근 생기고 있다고 하죠. 비대면 픽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 고객의 참여도 및 편의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커피 전문점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는 고객이 미리 스마트폰으로 주문 또는 결제까지 해놓고 매장에 들어와서 바로 커피를 갖고 나가는 소위 워킹 트루라고 하죠. 네, 사전 주문 없는 테이크아웃보다 시간 편의성을 고려한 방식이죠. 두 번째는 승용차 고객의 경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바로 커피를 차 안에서 받아가는 드라이브 트루. 과거엔 시간적 편의성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비대면 관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픽업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가판대 부스 방식으로 된 워크업 카운터, 그리고 매장 내에 들어가지 않고 매장 앞에서 종업원에게 제품을 건네받는 커브사이드 픽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 근처에서의 픽업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배달이나 택배를 시켜놓고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고객이 스스로 상품을 픽업해가는 방식이죠. 그럼 고객들은 왜 픽업 서비스를 선호할까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집에서 배송받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즉각적인 상품 소비가 가능하면서 자기 주도하에 상품의 획득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에 더욱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배달로 상품을 획득하는 것이 불안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직접 매장과 상품을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픽업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사례로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배달 앱 메이투안은 픽업 스테이션이라는 픽업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원이 음식을 놓고 갈 수 있는 위치까지도 함께 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피자헛, KFC 역시 재밌는 이런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배달원이 밀접 접촉거리, 소위 2m라고 하죠. 이 뒤로 물러서면 그제서야 고객이 음식을 받아가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스타벅스는 2020년 4월 그리고 5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43%나 감소했네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미국 대도심의 400개 스타벅스 매장을 2021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픽업 전용 매장을 만들겠답니다. 남아있는 매장들도 모바일 주문을 통한 사이렌 오더라고 하죠, 보통. 픽업 전용 코너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심 외부의 매장이 드라이브 트루 매장으로 전환한다면 도심에는 픽업 매장에 적합한 워크 트루 매장으로 집중한다는 것이죠.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원가 구조를 한번 볼까요? 3.5달러짜리에는 약 43% 정도인 1.5달러가 매장 내 직원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의자, 탁자 등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이 비용을 낮춰서 수익성 저하를 만회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스타벅스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이런 픽업 전용 매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에서의 오프라인 경험 중 일부가 IT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체험으로 대체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 스타벅스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매장에 앉아 커피 마시는 매장 고객들 속에 픽업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매장 자체를 픽업 전용 매장과 체류형 전용 매장으로 이원화, 구분을 시키는 것. 그럼으로써 두 고객층이 중복되는 걸 사전에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매장 출시에 맞춰서 기존의 어중간한 매장도 하나둘씩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벅스의 사업 철학은 집과 회사 이외 제3의 공간으로서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상당수 매장에 체험을 포기하고 커피만으로 팔겠다는 것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픽업하는 고객은 과연 어떤 고객 가치를 추구하러 스타벅스를 찾을까요? 스타벅스보다 저렴하고 더 맛있는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아마 맛에다가 가격의 변화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대면 목적이 아닌 고객 편의성 차원에서 IT를 활용한 픽업 매장을 이미 실험한 유통업체가 따로 있죠. 아마존 프레쉬 픽업 매장입니다. 고객은 주문 후에 가장 빠르면 15분 안에 픽업할 수 있고 드라이브 트루 방식이기에 차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의 아마존은
고객의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을 개발해서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도착하면 로봇이 상품을 차에 실어주도록 할 계획이라네요. 이번에는 국내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 통합몰이죠. SSG.com은 일부 이마트 매장에서 매장형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픽업 서비스 픽셀을 제공하는데요. 픽셀을 하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해 준 후에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에 지정된 장소로 주문 상품을 놓아둡니다. 그러면 고객이 픽업해가는 그런 온오프라인 통합 무인 픽업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픽업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픽업 서비스의 전략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런 픽업 서비스는 아마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픽업형 구입은 오프라인 체험형 구입과 온라인 편의형 구입 사이에서 양측의 불편한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소유와 소비는 하고 싶은데 배달은 좀 불안하고 집으로 가는 길, 퇴근길 동선에 드라이브 트루를 이용하면 물건과 그 물건을 만드는 매장도 실제 확인해 가면서 편하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아마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서비스 채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른 업종이나 다른 점포에서 하나둘씩 다 하니까 말이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되셨으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7번째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